나라는 존재는 우리 생각이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뭐 톨레도 그렇게 말을 하고 많은 그 영적인 안내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라는 어떤 자아감은 내 생각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신념체계의 규정 없이 동일시 없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실 건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고요. 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좌우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고 저는 어떤 꿈을 향해서 목표를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고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생각과 내 신념과 동일시해서 있기 때문에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중에서 비중을 크게 둔 생각, 아무런 그냥 길 가다가 쓱 지나보고 저건 꽃이네 하고 그냥 잊혀지는 생각, 아니면 이거는 중요해 이렇게 하는 생각, 다 같은 본질은 생각인데 내가 중요성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쌓임의 내용이 틀리고 생각의 쌓임의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정말 생각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내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생각이 되어 있어서 잊어버린 그 생각이 내가 되어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한다고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볼 거는 개념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야. 정말 있었어. 내가 보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정말 내가 본 것인데 저것이 정말 화분인데 저것이 정말 사과인데 저게 내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으로 봤다고 일체유심조 다 마음이 지어내는 바라고 이게 의아하잖아요. 자, 개념적 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현실이 그렇다. 사과야. 현실이 사과잖아.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합니까? 사과 맞습니다. 슬퍼요. 괴로워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현실이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떻게 개념적이라는 말이에요. 에고가 생각이 자아가 그 동일시와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오는 것은 개념적이라는 말이시죠. 그래서 개념적인 현실을 우리는 완전한 진실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 현실을 그냥 현실로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사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나요? 그냥 한번 봐. 만져봐. 사과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먹어봐. 사과가 이런 맛이야. 봐. 사과 이런 색깔이야. 현실을 현실로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개념적 현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명료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과 말이 많아지는 것,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뭐 더 나아가서 저항한다고 해도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사실 겪어보면 이래 라고 말하게 돼요. 하지만 상대방을 자꾸 설득시키고 말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진실로 겪은 것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서 생각으로 추측하고 생각으로 경험한 것일수록 말이 많아지고 내가 정말로 체험적인 증득이 일어난 것은 단순해지고 명료해져요. 그리고 힘도 훨씬 있죠. 그리고 내 안에서 시끄럽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면 충분하잖아요. 말은 멋지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럴듯한 그 어떤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지식적이고 현학적인 말은 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심장을 뚫고 가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개념적인 현실도 똑같다.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 이게 무엇 때문에? 동일시. 그 동일시의 해석, 동일시의 해석은 무엇 때문에? 그 쌓임의 높낮이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떤 경전 말씀에 무지와 집착을 예로 들으십니다. 이 무지는 우리가 사로잡힐 때 일어나죠.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릴 때,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생각 속으로 가죠. 과거나 미래로 갈 겁니다. 이 무지에 사로잡히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개념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실로 보기 위해서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겠어요. 첫째는 어떤 실상과 허상의 접근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접근법이 있을 겁니다. 자, 실상과 허상의 접근법은 뭐예요?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과로 보는 것이에요. 자, 허상, 이것을 해석한 것이에요. 해석한 사과죠. 사과는 이렇고 뭐 어떻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부연 설명과 개념과 규정이 들어간 거, 내 가치관과 나의 개성이 들어간 거, 그 사과는 그런 나의 어떤 규정과 가치관과 필요 없이 사과는 사과죠. 자, 그리고 완전함과 불완전함은 뭐예요? 자, 존재 자체는 완전해요. 사과는 내가 그것이 사과다 이렇게 얘기해야 사과가 되나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 아이는 사과예요. 하지만 불완전함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왜 불완전한가? 왜 완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허상적 접근법이나 불완전함은 생각,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념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고 이 불완전성을 통제해야 되고 이 머리로 예측하고 추측해서 그 상태를 조건지어서 그것에 대한 자극과 반응, 선택과 결과 이런 것들의 경험치를 쌓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상과 완전함은 어떤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엔 어떤 조작이 필요 없어요. 설명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조롭고 담백해요. 명료하죠. 무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명료하잖아요. 무지는 불완전할 때, 허상을 자극할 때, 이 모든 것이 어떤 생각 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우리가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것대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 자, 내가 그것이 어떤 걸 거야 막 생각할 때 괴롭지 막상 닥치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참 겪어보면 그래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못 버틸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래야 돼. 항상 단속하고 자기 마음을 늘 속박하는 그 상태에서 공포심이 더 커지는 거지. 그냥 활짝 열고 한번 겪어보세요. 실상을.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을. 그리고 그것에 있는 그 자체를. 그러면 아니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뭐 자전거를 이론서로 배우는 것과 그냥 직접 이론서 하나도 몰라도 그냥 한번 맨날 넘어지면서 타보는 거하고 자 정말로 자전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목적이 진실이지 자전거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지식이 많기 위해서 자전거를 압니까? 대부분은 그것을 내가 잘 이용하고 내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실상이겠다. 허상적인 접근법보다 생각보다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불완전함에 대한 걱정보다는 완전함을 경험하는 게 좋겠다. 완전함에 대한 생각은 불완전함입니다. 그렇죠? 완전함에 대한 예상,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은 완전함을 생각하지만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에요. 하지만 완전함은 그냥 닥치면 하는 거, 그것이 완전함이죠. 우리는 뭐 반듯해야 되고 흠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하자도 하나도 없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완전함은 그냥 삐뚤어진 채로 그것은 그대로 완전한 것이에요.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3개다. 불완전하다? 아니에요. 3개인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친구는 완전한 거예요. 나는 소심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겁쟁이에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불완전함에 대한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그 사람은 실제로 어때요? 그냥 조금 조용한 사람인 거예요. 덜 나서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실상을 보는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관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관념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2가지로 우리가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허상적으로 보느냐, 실상적으로 보느냐. 내 생각으로 자꾸 과거 미래로 가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다 뭐 만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2번째는 이 완전함과 불완전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랬을 때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세상 어떤 것도 그냥 그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내 생각이 저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이건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은 그것이에요. 그쵸? 그대로 그것의 모습이, 그것이 기울어진 채로 그대로 완전한 거고, 큰 채로, 작은 채로 완전한 것이고, 뭐 냄새 나는 채로 완전한 것이고, 꽃꽃 향기만 좋은 것입니까? 쓰레기 냄새는 나쁜 겁니까? 물론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반응은 있지만 그 자체로 그것은 완전하다는 거죠. 나한테 기준을 맞추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적 현실, 개념적 실상은 이 개념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함을 말하지만, 자, 개념적인 것을 이 현실로 다 뒤덮어서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서 살짝 비껴나서 좀 관망하는 태도로 삶을 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냥 그대로 완전하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는 연습이 우리의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참 좋은 방법 같아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